안녕하십니까, 밍크입니다. 여러분들 중 미혼이신 분들은 가장 마음에 드는 이성과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가장 마음에 드는 이성과 결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태 경제이론을 통해 그에 대한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호라고 하는 못쏠남 회사원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동안 일에 치여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네. 이대로는 안 되겠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볼까? 정우님, 결혼정보회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앞으로 최대 100명의 여성과 선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님이 마음에 드시는 분이 나올 때까지 매주 한 사람씩 선을 제공해 드릴게요. 마음껏 선을 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100명의 여성을 매주 한 사람씩? 좋았어. 이제 100명 중 마음에 드는 여성 한 분만 고르면 되겠구나.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지금까지 뭐하고 지낸 거지? 생각보다 쉽지 않네. 마음에 드는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렵고 내가 마음에 들면 상대방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네. 그래도 어쩌겠어. 열심히 노력해야지. 이번 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성격도 좋고 가치관도 잘 맞고 물론 몇 가지 맞지 않은 게 있지만 무엇보다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런 기회는 흔치가 않은데 어떡할까? 근데 앞으로 선자리가 80번이나 남았는데 이분보다 더 좋은 분이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런 사람을 찾는다 해도 나를 좋아하지는 미지수고 이분과 연애를 시작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머리 터져. 자, 여러분, 지금 정호는 딜레마에 빠져있죠? 만약 100명의 여성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비교할 수 있다면 가장 마음에 드는 여성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호는 한 명씩 선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여성이 나타날지 알 수 없죠. 전에 만났던 여성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 해도 그녀에게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번에 선을 본 여성이 가장 마음에 드는 여성으로 판명될지의 여부를 알 길이 없어요. 쉽게 말해 선을 보는 도중에 그래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또한 100명이나 되는 여성과 모두 만나는 것에 대한 시간, 노력과 같은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데이트만 하다 결혼 정년기를 지나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상대방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마냥 시간을 끌 수만은 없는 일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정호가 가장 마음에 든다고 생각한 상대가 정호를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이 너무나 많아요. 따라서 우리의 제한된 합리성으로는 당연히 배우자를 고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에게 초능력이 있어서 죽을 때까지 데이트할 모든 여성을 예견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겁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떤 상대방을 만나는 순간 괜찮다는 느낌이 오면 그를 선택하는데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괜찮은 상대방을 고르는 방법은 합리성과는 다소 거리가 먼 휴리스틱일 가능성이 큽니다. 휴리스틱은 앞전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먹구구식 판단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사용하는 휴리스틱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첫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와는 반대로 여러 번 만나봐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극단적으로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휴리스틱을 쓰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어요. 이처럼 결혼과 같이 인생에 걸린 중대사도 휴리스틱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이외에도 일상에서 쓰이는 휴리스틱의 장점에 대한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정말 유명한 행태경제학자인 리처드 세일러 교수가 대학교에서 미시경제 이론을 강의할 때 일화인데요. 그 당시 학생들이 교수에게 불만이 많았다고 해요. 이유는 중간고사 점수 때문인데요. 중간고사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72점을 받았다는 것이 학생들의 불만이었어요. 다시 말해 평균 점수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A, B 같은 좋은 학점을 받는 학생이 매우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에요. 교수는 학생들에게 80점 이상은 A 학점, 65점 이상은 B 학점을 줄 것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했으나 학생들의 불만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리처드 교수는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학생들의 불만을 없애기 위해 시험을 쉽게 내자니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리처드 교수는 고심 끝에 기말고사 총점을 100점이 아닌 137점으로 변경하는 대책을 세웠어요. 문제 난이도는 중간고사와 같았기 때문에 137점 만점의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97점으로 나타났어요. 자,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이러한 총점의 변화가 학점 분포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학생들은 매우 기뻐하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월급이 늘어나면
우리는 마치 구매력이 향상된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말고사 총점 인상이 학생들의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했어요. 학생들이 중간고사처럼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얼마나 받았는지 환산하려면 137점의 기말고사 총점을 나눠야 하는데 암산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떤 학생은 중간고사는 100점 만점에 70점을 맞았으나 기말고사 때는 137점 만점에 96점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환산해보면 점수가 조금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반대로 의기양양했어요. 그 학생은 단순히 절대적인 숫자인 90점대의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기뻤기 때문이에요. 리차드 교수의 경험담을 통해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생생히 증언해주고 있어요. 오늘의 결론,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고전 경제 이론과는 달리 행동 경제학에서의 인간은 주먹 구구식 판단 방식이 휴리스틱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와 지난 영상을 통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민큐의 경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